다이소의 제품들을 한 40종 정도 굵은 거 쓸까요? 얇은 거 쓸까요? 아 그냥 쓰라고 쓰지도 않는 애들이 꼭 물어봐요. 첫 맛은 좀 새콤달콤하면서 탁탁탁 튀기면서 느낌 좋은데요? 느낌은 좋은데 댓글에 이런 거 많아요. 다이소 제품 리뷰 같은 거 좀 해달라. 저희가 오늘 그거 준비했죠? 다이소의 제품들을 한 40종 정도 저희가 설명도 좀 드리고 추천도 해드리고 그러려고 다이소 제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칫솔, 어린 칫솔도 두 종류 있는데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잇몸병보다는 충치가 좀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치아에 씹는 면을 잘 닦을 수 있는 조금은 빳빳한 칫솔 모델로 돼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또 귀엽다. 여기 보니까 발판이 있어요. 치카치카하고 화장실 그 타일 같은데 붙일 수 있게. 이게 1,000원에 3개야. 미친. 그러니까 하나에 거의 300원. 제가 말한 대로 좀 빳빳한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근데 힘이 센 칫솔모를 쓰면 좋은 건 맞는데 조금 거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잇몸 같은 데 찔리면 약간 아파할 수도 있겠다 같은. 요거는 어린이용 칫솔인데 약간 보기에는 미세모. 요게 지금 보시면 좀 달라요. 칫솔모 모양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미세모라서 치아 사이랑 잇몸 사이를 후벼파기 좋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은 그래도 치아에 붙어있는 음식물들을 좀 세게 떼내는 것도 중요해서 근데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져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힘이 센지 부드러운지. 일반적으로는 부드러우면 잇몸 쪽이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좀 빳빳하다? 그러면 치아의 플라그들을 제거하면 된다. 초극세사모로 된 것들도 있고 또 조금 굵고 강한 플라그 제거용도 있고 여기에 딱 이렇게 나오네요. 모에 굵기를 표시해야 하기도 했어요. 잇몸이 안 좋은 분들, 양치질을 좀만 하면 피가 난다거나 이런 분들은 극세사모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 사이를 청소해주면 좋고 아직은 잇몸병을 유의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치아에 씹는 면 같은 곳은 그래도 조금 더 힘센 칫솔로 그렇게 해서 칫솔을 고르면 좋을 것 같고 좀 특색 있는 것도 있거든요. 칫솔 헤드스가 200인 닥터 롱 칫솔. 아주 큽니다. 예. 저도 좀 테토남인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치과 의사들은 이렇게 큰 칫솔을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면 치아 헤드가 작을수록 구석구석 도달하기가 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큰 칫솔들은 맨 뒷니의 뒷면 같은 데를 닦을 때 뒤쪽 면까지 구겨 넣기가 조금 어렵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헤드도 있거든요. 사실 써본 적은 없는데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뒷니 뒷면도 괜찮은데? 보니까 1,000원에 4개가 들어있어요. 어디 여행 가면은 숙박업소 같은데 일회용 칫솔 막 주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막 따갑고 그렇지는 않을까 하고 사실 걱정했는데 그렇진 않아요. 더 이제 고급 브랜드의 칫솔과 비교하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올바른 칫솔법을 알고 계신 분이 이 칫솔을 이용해서 이솔질을 한다?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를 닦으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혀 쪽도 닦고 하려면. 일본째인가 봐요. 다나베 주키치 70년 칫솔 장인이 만드셨대요. 그래서 더 비싸요. 2,000원이. 아까 거는 1,000원에 4개, 지금 2,000원에 2개. 근데 이 생김새 자체는 요 작은 거랑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나거든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요게 조금 일본 장인 칫솔 있죠? 장모님 칫솔은 없나? 이게 좀 더 셉니다. 좀 더 빳빳해요. 본인이 이솔질을 할 때 긁어줘야 이게 제맛이지. 이런 분들은 이게 조금 더 힘이 세다. 약한 게 더 좋아요? 부드러운 게 좋은 거예요? 센 게 좋은 거예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느낌이나 손에 잡히는 감각이나 이런 게 자기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맞춰서 다만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붙어 있는 플라그들을 모두 다 털어낸다. 이거를 원칙으로 세워서 하면 사실은 어떤 칫솔을 쓰든 크게 상관없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데 칫솔을 얼마에 한 번씩 바꿔야 되는지가 고민인데 그런 걸 좀 알려주는 칫솔이 있더라고요. 이거 원래 옛날에 저 어릴 때요. 처음 이거 나왔을 때 오랄비 인디케이터 칫솔이 개발됐다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는 건데 저는 그런 의심을 했어요. 당시 많이 팔려고 빨리 닳게 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의심을 제가 어릴 때부터 의심이 많았나 봐요. 어쨌든 너무 오래 쓰면 좋지 않거든요. 엄청 세게 하시는 분은 한 3개월 내에도 안 좋아질 수 있고 정확한 방법으로 잘 쓰면 좀 더 오래 쓸 수 있고 이건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이게 좀 색이 없어지면 나는 바꿀래. 본인만의 기준을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본제 원터어프 어금니 칫솔. 그래서 요거는 아예 생김새가 다릅니다. 어금니와 어금니 사이를 이제 후벼파는 치간 칫솔이나 치아 사이를 닦아주는 치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주로는 이제 타겟이 명확해요. 치아와 치아 사이에
홈 부분 또는 뭐 교정 장치 같은 거 하고 있으면 그 막 좁은 틈새에 큰 칫솔이 잘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좀 가지고 할 수 있게 귀찮아하지 않고 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하고 이 사이. 이거는 쓸 수만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귀찮아서 못 쓸 것 같긴 한데. 보니까 이 5,000원짜리 전동 칫솔도 있네요. 5,000원에 칫솔 모드 3개나 주고 한번 힘만 보자. 힘만. 칫솔모가 좀 날카로워요. 뭐 잇몸이 건강하시고 그런 분들은 또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쓰던 거에 비하면 칫솔모 끝이 조금 그 찔리는 느낌? 따가운 느낌이 좀 있고 약간 진동이 칫솔모에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몸체에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아닌가? 많이 살펴보고 했는데 저라면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작은 헤드 칫솔. 왜냐면 이 작은 헤드 칫솔이 별도로 구입을 또 잘 안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다이소에 가서 보이면 하나 부담 없이 집었다가 집에서 좀 꼼꼼히 관리하고 싶은 분들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거 어금니 칫솔도 비슷한 이유로. 왜냐면 어차피 일반적인 칫솔이나 이런 거 많이 또 가지고 계시고 쓰던 게 있을 수 있는데 추가템을 좀 추천해달라고 하면 이거 작은 애도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 구강 관리 입장에서 보면 귀찮아하지만 않으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 치관 칫솔이나 치실 이런 보조 도구랄까요? 흔히 치과에서 물어보는 거. 치실이나 치관 칫솔 쓰면 이 사이가 벌어진다는데 써도 되나요? 써야 돼. 이 사이가 왜 벌어지냐면 잇몸이 안 좋아서 이 사이가 벌어져 있는데 병적으로 분홍색 잇몸이 부어 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뭐 스케일링을 받거나 뭐 이런 치관 칫솔을 써가지고 건강해지면 오히려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붓기가 빠져서. 가보면 여기도 많은데 엄청 많습니다. 뭐가 많아요. 여기 치관 칫솔도 굵은 것도 있고 날씬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치실도 뭐 보통 굵기, 얇은 굵기 뭐 많아요. 원리는 하나입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이 틈 있죠. 이 사이를 청소를 해야 돼요. 치아 사이 틈이 1mm라고 해보세요. 1mm야. 치관 칫솔을 뭐 0.5mm짜리 있어. 그러면 벽이 다 안 닦아질 것 같잖아요. 보통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살짝 저항감이 있는 정도의 치관 칫솔을 이용해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요. 그 안에 보면 이제 스테인리스로 와이어가 돼 있어요. 거기에 털들이 달려 있는데 그 스테인리스 와이어가 굵어서 내 치아를 막 긁어. 그러면은 치아가 손상돼요. 그래서 털사 부분은 내 치아에 닿지 않아야 되고 당연히 그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치실의 굵기는 사실 크게 중요할 것 같진 않지만 굵은 거 쓸까요? 얇은 거 쓸까요? 뭐 그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해요. 그냥 쓰라고 쓰지도 않는 애들이 꼭 물어봐요. 야 얇은 거 사야 되냐? 뭐? 야 그냥 쓰라고 아무거나 그냥 명주실로 해도 상관없어. 치아에 붙어있는 치면 세균막을 뗄 수만 있다면 지푸라기로 해도 상관없어요. 새끼줄로 해도 상관없어요. 치간 칫솔이 일회용인 줄 알았는데 일회용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일회용으로 쓰면 좋겠죠. 세균이나 이런 게. 근데 칫솔도 일회용으로 쓰진 않잖아요. 솔 달 털어서 뭐 말려서. 치관 칫솔도 청소 잘 하고 하면은 좀 더 쓰셔도 상관없어요. 보통 이 치관 칫솔 쓸 때 앞니 쪽은 치관 칫솔이 뭐 이렇게 생겨 있든 아니면 그냥 똑바르게 일자로 돼 있든 쓸 수 있는데 어금니 쪽은 꺾여야지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부려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구부리고 하다 보면 이게 와이어가 부러지거든요. 근데 간혹 이런 게 박혀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부러질 때까지 막 접었다 폈다 하면서 쓰지는 마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이렇게 좀 저항감 있게 해보면 알거든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그 닦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네. 무난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특별히 뭐 철사가 너무 굵어서 치아에 긁히거나 그러지 않고 이런 뭐 꼭 다이소 제품이든 어디 제품이든 구입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청소를 할 수 있다면 무조건 좋다. 근데 요런 것도 있거든요. 이쑤시개처럼 생긴 거? 그냥 이건 개인적인 걸 수 있는데 저는 요렇게 생긴 거는 좀 불편하더라고. 플라스틱 돌기 같은 걸로 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치아 면을 닦는다는 느낌보다는 껴있는 음식물을 빼낸다. 이쑤시개에 조금 더 가까운 효과를 주는 게 아닐까? 자, 치실은 보통은 뭐 한 30cm 정도 끊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냄새가 좋아요. 보니까 민트향 치실이라고 돼 있네. 약간 그 냄새가 나요. 주시우레시 롯데껌 냄새가 좀 나면서 이렇게 들어갈 때 좀 산뜻한데 난 개인적으로 근데 또 이 냄새 싫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분들은 향이 없는 치실도 있습니다. 다이소에. 또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치실 일회용인가요? 더 쓰려면 더 써. 오늘 하고 씻어서 말려서요. 걸어놨다가 내일 쓰면 안 되나요? 된다고. 그런 질문을 왜 하는 거야? 써도 돼요. 하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세균이 셀 수도 있고 몇 개가 끊어져서 막 이렇게 올도 일어나고 하니까 안 되는 건 아닌데 가능하면 쓰시면 좋다. 이거 근데 마음에 드는데? 뭐
이제 나머지 기타 제품들인데 일단 혀 클리너는 저도 이제 광고를 많이 해본 적도 있고 한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솔, 브러쉬 또는 돌기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형태가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제 스크래퍼 형태로 긁어내는 형태가 있는데 뭐든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칫솔 모 같은 모가 박혀 있는 거는 이게 청소가 잘 되지 않으면 틈새나 이런 데 뭔가 낄 여지가 많잖아요. 약간 위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닦일 때도 모가 닿는 곳만 청소가 되다 보니까 한 번에 긁히는 면적이 좀 적죠. 다만 장점은 상처가 혀에 날 확률이 좀 적죠. 근데 이런 스크래퍼형은 평소에 잘 모르면 되게 세게 긁게 되거든요. 혀를 현미경으로 보면 되게 미세한 돌기들이 막 엄청나게 많거든요. 상처 나서 하나가 붓고 하면은 막 아프고 염증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게 긁어내시면 안 돼, 스크래퍼형. 근데 이거는 플라스틱 딱딱한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품들이 다 그래요. 뭐냐면 이게 다이소 제품이라고 해서 현격히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 그리고 이제 이 구강관리 용품들의 기본 원리가 그런 이물질들을 털어내거나 빼내면 되는 거다 보니까 이거 써도 되나요?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브러쉬 형태, 저는 사실 이렇게 브러쉬형인데 고무 돌기 이런 거는 좀 선호하진 않는데 개인적으로는 느낌 좋은데요? 느낌은 좋은데 긁어주는 힘이 약할 것 같다라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왜 괜찮지?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막 블레이드 형태가 좀 부담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그거 해볼까? 이런 플라스틱류가 아까 말한 대로 좀 위험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막 마감이 아주 날카롭지는 않게 돼 있어요. 물론 고무보다는 좀 딱딱한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자, 정리해드립니다. 요거 브러쉬형 좀 더 시원해. 이게 좀 더 긁히는 맛. 혀 클리너들은 대부분 문제 괜찮은 것 같고 이게 용도가 좀 달라요. 플로르와 나트륨이라고 하는 불소가 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알란토인, 플로르와 나트륨이 들어간 거. 세틸 피리디늄 그거 뭔지 아시죠? 제 영상에 나온 치아에 있는 세균이나 염증들을 컨트롤해서 우리 구강 환경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만 유익균까지도 세균 균형이 무너지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쓰시면 안 돼요. 구강 청결제 한 포씩 포장되는 것도 있네. 요거는 좀 묽은 맛. 요것도 한번 제가 써볼게요. 파랑색. 요게 좀 흔히 우리가 많이 상상하는 그런 색인데 요것도 좀 묽은, 대체로 좀 묽은 느낌이네. 요 브랜드도 한번. 요건 좀 투명한 건데 얘는 레몬 민트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딱 들이킬 때 레몬 소주만 느껴지는데 뒷맛은 좀 텁텁한 것 같아. 뒷맛은. 요거 두 개는 좀 맛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우리가 상상하는 구강 청결제보다 살짝 묽은 느낌이고 요거는 그 향이 들어있네요. 레몬. 그리고 요거 마우스 스프레이라는 게 있는데 보니까 요 같은 회사예요. 입속 미인이라는. 향은 여러분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고 이게 보니까 성분은 구강청결제 성분이랑 비슷합니다. 입안에 머금게 하느냐 아니면 스프레이로 하느냐 이런 거 같고요. 한번 해볼까요? 이거 유자 맛인데 나쁘지 않아. 아니 달짝지근한데? 제품을 다 맛으로 평가하시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파나 봐요. 뭐 먹는 거. 칼슘, 프로폴리스. 구강에서의 항균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움을 줄 수 있죠. 네. 냄새는 그렇게 좋지. 뭔가 노란색이라 약간 레몬향 같은 거 날 것 같은데 첫 맛은 좀 새콤달콤하면서 탁탁탁 튀기면서 뭔가 혀에 주는 그런 어떤 즐거움과 입천장에 튀기는 쾌감의 요소가 있어. 근데 내가 이걸 가글을 해서 그런가 뭔가 뒷맛은 좀 약간 텁텁하면서 좀 아쉬움이 남네. 프로폴리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좋은 성분인데 꼭 프로폴리스나 칼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는 뭐 비타민이라거나 많이들 뭐 그런 것들 이제 본인에게 필요한 것들은 좀 챙겨서 드시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난 있는 줄조차 몰랐습니다. 다이소에서 구강 관련 제품들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그런 용품들을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 좋을지 또 사용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또 구강용품이나 이런 데 관심이 없어서 시간 칫솔, 치실 같은 거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분들도 다이소에만 가도 쉽게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으니까 좀 더 여러분들의 구강을 세심하게 관리하신다면 나중에 5년 후, 10년 후에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소에 있는 제품들도 퀄리티가 대체로 나쁘지 않습니다. 쓰는데 뭐 무리가 될 정도다. 이건 쓰면 안 돼. 이런 제품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만 있다면 손쉽게 어디서든 제품들 구해서 쓸 수 있으니까 열심히 관리하셔서 여러분의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 유지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매직박은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입안에 이게 다 시궁창이 돼가지고 이게 이 구강청결제 맛인지 스프레이 유자향인지 정확하진 않은데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프로폴리스.